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기소가 되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 소설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면 전황 정치쇼를 벌이는 모양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검찰이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타임에 이걸 맞춰놨다가 꺼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과도한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할 뿐더러 메신저에 오염도 됩니다. 메시지가 힘을 못 가진 건 메신저가 오염됐기 때문이죠. 김남국이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김남국 의원 말이 정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되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으면 방탄 뒤에 숨지 말고 그때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자신 있고 이 정도 무죄 혐의에 무죄 입증에 자신감 넘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수석 대변인조차도 자신하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어떻게 죄가 되고 안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 그렇게 본인이 망신살 떠는 그런 방탄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했었으면 더 떳떳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표결 때문에 정치적인 곤란을 겪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의 시간이 도래했다.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진실이 가려지겠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숨기고자 했던 진실이 있던 것도 가려지겠고 명명백백 시시비비 정의가 저는 구현되는 사회가 법원의 시간 속에서 빨리 좀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렇게 기소가 되자 민주당은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 당대표 유지와 관련해서는 당내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규탄대회도 했고 전당원 규탄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는 뜻이죠.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80조 제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서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소위 말하면 그 당직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될 겁니다. 이거는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잖아요.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걸로 몰고 가는 듯이 메시지를 주는 거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자, 검찰의 기소가 되면 당무의 어떤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게 당헌 80조인데 이승훈 부위원장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결정, 직무 정지 여부가 어떻게 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이건 야당 탄압이라고 봐서 직무 정지를 안 시킬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우상호 의원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김종민 의원처럼 이건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걸 잘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했는데 설득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은 당의 의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뒤에서 뒷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놓고 토론하고 정당 민주주의 결정을 통해서 당무위 결정으로 나는 것이니까 오늘 이게 이제 당무위 결정이 난다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보면요, 부위원장님.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당무위원회만큼은 그런 결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실은 과거 이제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부결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좀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당무위도 뭐 저는 그렇게 이의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또 이의 같은 의견도 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체포동의안이라든가 당무위라든가 마찬가지지만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검찰과 지금 다투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당무 정지가 돼서 또 다른 또 당대표가 나오면 또 검찰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당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무위가 됐든 의총이 됐든 열렬하게 토론하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곧 민주당이 혼란하지 않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당무위원회가 조금 전에 결과를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막으로 보내드릴 것 같은데 이 기소 자체가 당무와는 관련이 없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이 결과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속보 처리도 해드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결과는 다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이거야말로 답정너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것.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데요. 한마디로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상대 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이건 상대 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인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해서 부결되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당무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따로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기현 대표가 원하는 바와는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당무위가 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한 2, 3일 정도 시간은 줘야지 이게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당일날 5시에 소집하는 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들고요. 옛날에 그 방탄 때도 3.1절 헌정 이후에 3월 1일 공휴일인데 이때부터 이게 방탄하는 당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3월 1일 날 검찰이 영장 청구하겠습니까? 아무리 겁이 많아도 이재명 대표가 3월 1일부터 이게 방탄은 너무한데 이 당무위도 이게 2, 3일 뒤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최하면 될 걸 오늘 이게 갑자기 하는 게 저는 만약에 오늘 약속이 있어 못 온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당무 수행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재판을 잘 봐야 돼요. 이번에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주 4회 재판을 했고요. 이번에 김만배 씨도 주 4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 혐의보다 이재명 대표 혐의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례도 있고 FC도 있잖아요. 또 선거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주 4회 재판하면 그럼 이게 변호사하고 접견하면서 또 이게 재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저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표 얼굴 보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마 서초동으로 원룸의 서초동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을까 재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이게 법정에 지금 본인 혐의가 현재까지만 해도 지금 선거법하고 오늘 이게 기소가 있고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당대표직을 이걸 유지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저런 당은 뒤에 꼼수 뒤에 숨지 말고요. 빨리 이게 당당하게 저는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엽 변호사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승훈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비명계에서는 좀 반발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야당 걱정하지 말고 여당 걱정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셔요. 이재명 대표 걱정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이 할 거니까 여당도 자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과의 외교관계에서 지금 받은 것은 없고 다 줬다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해하고 계셔요.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여당 내의 당내 민주주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당직 징계로서 그만뒀죠. 유승민 대표 지금 경선 눌러해서 당대표 후보로서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여당도 좀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해서 정치 탄압으로 결론을 지었고 또 당직 정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소식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혐의 내용들요. 하나하나가 엄중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